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14강 7번과 8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in the domain of concrete entities, objects and substances have very different properties.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영역 안에서 물체와 물질은 매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within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Objects are individuated, whereas substances are non-individuated. 물체는 개별화되어질 수 있고요. 반면에 물질은 개별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의 whereas는 접속사로서 반면에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반면에 물질은 개별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C. Thus, the two kinds of entities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criteria for the notion of identity or sameness. 그렇기 때문에 실체라는 두 가지 종류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서냐 하면 바로 동일하다와 같다라는 언급에서 말이죠. When we say that two objects are identical or the same, we are referring to two objects in their entirety and not to two distinctive parts of a single object. 우리가 말할 때 두 개의 물체가 동일하다거나 혹은 같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물체가 그들의 전체성에서 같다라고 말이죠. 하나의 물체에 두 가지의 독특한 혹은 개별적인 부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물체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먼저 접속사 when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이후에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격 접속사 that이 나와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B. In contrast, when we say that two substances are identical or the same, there is no notion of wholeness. 반면에 우리가 두 개의 물질이 동일하다거나 혹은 같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전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접속사 when 나와 있고요. 앞문장과 동일하게 주어와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격 접속사 that이 나와 있죠. Substances are of scattered existence and there is no such thing as whole sand, whole water or whole clay.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체의 모래, 전체의 물, 혹은 전체의 진흙과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문장 보신다면 scattered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분사 pp가 사용되어 있죠. This portion of sand is identical to that portion of sand as long as the two proportions consist of the same physical constituents. 모래의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바로 모래의 저 부분과요. 그 두 개의 부분이 똑같은 물리적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그렇게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지금의 that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지시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consist of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수동태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A. This difference in identity or sameness between objects and substances lead to fundamentally different extension principles for determining category membership across the two ontological kinds. 물체와 물질 간의 동일함이나 혹은 같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다른 외연의 확장 원리로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바로 그 확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범주의 자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의 존재론적인 종류에서 물질과 물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종류 간에 바로 범주의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지금 전치사 for 이후에 목적어로 동명사인 determining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번 문항의 답은 바로 5번 C, B, A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7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물체와 물질의 서로 다른 속성을 말하고 있죠. 물체와 물질의 차이점은 각기 다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고요. 물체는 개별화가 가능하지만 물질은 개별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차이로 가지고 있죠. 물체는 동일함의 기준으로 두 가지의 각기 다른 물체를 지칭하지만 물질은 동일함의 기준에서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의 모래, 전체의 물, 전체의 진흙과 같은 개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죠. 자, 7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8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the effort to revive dying languages are admirable, the challenges facing those who would reverse the extinction process are intimidating. 비록 죽어가는 언어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감탄할 만하지만 그 멸종의 과정을 되돌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자, 문장 보신다면 양보의 접속사 although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to revive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투부정사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languages가 되는데요. 이것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 dying이 나와 있죠. 이와 동일하게 those라고 하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facing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대명사 those를 수식하는 바로 주격의 관계대명사 who가 사용되어 있죠. 물론 that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Not all of the extinctions are the direct result of hostility and repression from a dominant government, as was the case with the American Indians throughout most of U.S. history. 대부분의 미국의 역사에 걸친 미국의 인디언들의 경우들처럼 이 모든 멸종 과정은 주도적인 정부로부터의 적대감이나 혹은 억압에서 나왔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not all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장에서 부분 부정으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as wa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접속사 이후에 동사와 주어가 나와 있게 되고요. 뭐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was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are라고 하는 비동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did로는 바꿀 수가 없겠죠. C. But where brutal repression failed to make indigenous languages and culture extinct, intense globalization since the 1980s has been more successful. 그렇지만 이렇게 잔혹한 억압이 토착의 언어나 문화를 멸종하게 만드는 것에서 실패한 바로 이곳에서 1980년대 이후에 강렬한 세계화가 조금은 더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같은 문화나 언어를 사라지게 하는 것에 오히려 세계화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has pp의 현재 완료 구문이 사용되어 있어요. The recent revolution in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provided powerful tools through the airwaves and cyberspace for the spread of mainstream Western culture and language. 최근에 통신 기술에서의 혁명은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죠. 전파나 혹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제공했는데요. 바로 주류가 되고 있는 서양 문화나 그들의 언어의 확산에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has pp의 현재 완료 문장이 사용되어 있죠. 그리고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 이후에 the airwaves와 cyberspace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B. Yet, for some endangered languages, the tide is changing through the digital revolution. 그러나 일부의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들에서 말하자면 그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먼저 endangered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이고요. 그리고 그 흐름이 바뀌는 중이다라고 하는 비동사와 ing의 현재 진행 문장이 사용되어 있죠. As Rosenberg points out, digital technology, discussion group, software companies, and apps are lifelines for language preservation for minority and endangered language communication needs. 로젠버그가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나 토의하는 집단,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은 바로 생명선이 되고 있죠. 그 언어의 보존에 대해서 말이죠. 자, 누구들을 위한 언어의 보존이냐면 바로 소수자나 혹은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소통하는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서 말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A. At one time, technology forced some language speakers to adopt a dominant language of their community or nation. 한때 기술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강제했죠. 주도적인 언어를 그들의 공동체나 그들의 국가에 채택하도록 말이죠. 자, 문장에서 forc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이 forc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투부정사로 나오게 되어 있죠. Now, new tools create the possibility for revitalizing languages and retaining language speakers of endangered languages. 지금 새로운 도구들은 창조하고 있죠. 바로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데요. 언어를 다시 되살리는 것과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전치사 for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목적어로 동명사가 바로 병렬 구조로 사용되어 있죠. 그리고 전치사 이후의 명사인 languages를 꾸며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분사 pp도 같이 사용되어 있죠. 자, 예전에는 디지털 기술로 하여금 서양의 주류 문화가 들어가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되살리거나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8번 문항의 답을 풀이해 봤고요. 8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와 디지털 혁명의 도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언어가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난제들이 있고 그것들은 위협적인데요. 언어가 소멸하는 원인은 적대라든지 억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것은 세계화가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디지털 혁명의 도움을 통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의 보존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언어에 활력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소멸 위험에 있는 언어의 사용자들을 유지할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14강의 7번과 8번 문항에 대해서 풀이해 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